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15일에 일단은 처리하기로 시한을 정한 상태이지만 그때까지도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특히요, 차장님, 법인세 이 부분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그렇고 새해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지금 넘겼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예산안의 경우에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12월 2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어갖고 과거에는 잘 안 지켜졌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켜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부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고 12월 2일 날 이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안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왔는데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으로 앞으로 내후년 총선까지는 계속될 텐데 야당의 반대, 야당의 저런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런 해임 건의안 또는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임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1년 이상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야 협치는 실종이 돼 있고 정치가 실종이 된 상태에서 저렇게 정쟁의 어떤 사법화, 정쟁을 끝까지 어떤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국정 안정 또는 여야 협치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 좀 요원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여권에서는 현재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하자 이런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5% 안을 유지하자. 거기다가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던 이 세법 전문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최고세율을 인하되 시행 2년을 유예하자. 이것을 두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시기도 많이 지났고 국민들 혈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개수 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부 내역 조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뭉태기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조영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 법인세 때문에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국회 법인세율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방탄국회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권에선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문제도 물론 이제 그 원래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저런 세금 문제긴 한데 만약에 타협할 의사가 있다면 25%, 22% 그럼 23% 합시다 또는 24% 합시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고 또 김진표 의장 스스로도 그 중재안을 내서 2년 유예안을 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 받는 거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저 지금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종합부동산세, 그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세도 지금 야당 내에서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그다음에 경찰국 예산을 안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그 명분이 없는 거고 저 법무부 인상당 검증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걸 안 해준다. 지금 민생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민생이 예산입니다. 네. 예산에서 복지가 나와야 되고 신규 일자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말로는 민생 인상하면서 예산안을 처리 안 한다? 더 가관인 거는 그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의 편성권은 엄연히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그 예산과 관련된 권한은 감액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당 단독안 수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아마 위헌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카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재명 그 대표 방탄을 위해서 정쟁을 확대하고 그 정쟁을 확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수사와 관련된 어떤 보도 등 이런 그 눈길을 좀 차단하고 이런 목적에서 정쟁을 이어가고 그런 게 사상 초유의 지금 준예산이니 야당 단독안이니 이런 말이 나올 지경까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정기국회라는 게 보면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것이고 뭐 2월, 4월, 6월에 수시로 이렇게 임시국회라는 게 열리지 않습니까? 30일 임기로 열리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연초에도 계속 뭔가 볼모를 잡아서 임시국회로 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눈초리가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뭘 하면 다 기승전 방탄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건데 이게 25%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사실상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만을 내는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5억 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이게 법인세를 20%에서 10%로 낮췄어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사실상 우리가 30대 기업이 사내 보유금이 981조예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좀 법인세를 깎아주면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깎아주는 추세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 거의 이제 초재벌들이죠. 이 기업들은 거의 돈을 사내 보유금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주식 양도세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주려는 건데 이러면 이제 대주주들이 거래했을 때 거기에 세금 깎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재벌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초부자 감세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법인세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모든 것은 다 이재명의 어떤 뭐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산안 심사를 빙자해서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약간 좀 불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의 경우에는 새 예산안 심사 때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이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대선 공약,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조율하겠다. 이 문제도 대선 공약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세를 좀 완화하겠다. 이 부분도 대선 때 이미 쟁점화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서 대선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공약만 보고 대통령에 당선된 건 아니겠지만 대선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여러 현안들이 이번 이제 새 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민심을 만약에 쫓아서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를 한다라면 대선 민심에 드러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들, 세율 조정 이런 것도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야당은 야당의 입장만 어떻게 보면 좀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민심까지 감안해서 예산안을 심사한다라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는 것은 뭐 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정훈 차장께서는 대선 불복 얘기까지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그 법인세 관련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에서 어떤 그 자본들이 만약에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면 아마 한국 아니면은 대만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나라가 반도체가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근데 대만에 투자를 하면은 법인세가 20%입니다. 근데 한국에 투자를 하면은 법인세 25%에 지방세까지 해서 한 27, 8%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대만에 투자해서 100억을 벌면 20억 원 세금 내면 되는데 한국에 오면 27억 원 세금 내야 돼요. 1000억을 벌면 대만에서는 200억 세금 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270억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어느 바보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낙수 효과라는 게 뭐 논란이 있지만 지금 문제는 논쟁의 쟁점은 낙수 효과가 아니라 투자 유치가 문제예요. 지금 경제를 회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유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각국 경쟁하는 나라들과 대비해 보면은 많게는 5%, 적게는 네. 2% 이상 법인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가 적어지고 우리가 경제 회생을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네, 지금 보면 뭐 투자 환경, 외국 기업의 어떤 뭐 외국 정부의 투자 환경을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하나겠죠. 법인세라는 게 꼭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투자 환경, 뭐 현지의 시장 환경 이런 것들도 투자의
뭐 많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이거예요. 영업이익 3천억 이상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기업들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걸 전적으로 투자를 막는 길이다. 그러면 북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굉장히 이 세금이 높은 나라들은 다 기업들이 탈출하거나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텍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텍스가 없는 거기로 가야죠. 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호도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들마다 이 수익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내보유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의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